그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네.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그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다 동의하는 거로 나타나잖아요. 압도적입니다. 압도적입니다. 89.0%. 거의 90%의 국민이 설치하라. 이 의견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럼 왜 안 됐느냐? 사실 수술실은 병원 안에 있는 공간이고 네. 이건 의료계가 찬성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.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뭐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사건도 터져 나오고 그럼 CCTV를 달면 되지 않느냐? 그렇죠. 간단한 방법인데 의료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해야 된다. 또 의료계의 이 기술을 위해서도 이 CCTV는 위험하다.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나왔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입법 공청회가 열려서 이번에는 국민 여론에 힘입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. 자, 어제 공청회에서 환자 측과 의료계 측의 입장이 갈렸습니다. 네.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또 환자가 전신마취되면 의식을 잃잖아요.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. 무자기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적발 같은 게 있을 때마다 의료계가 어떤 조치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여론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. 의무 기록조도 조작된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수술실에 CCTV 같은 경우가 없으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환자가 지도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수술실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이 그렇게 비일비재한 의료 범죄는 아니거든요. 의료 분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소극적인 치료로 전환이 될 거고 대리수술 또는 수술실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려고 고려 중이고요.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관리 기능을 좀 강화해서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회원들에게는 의료행위를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도록. 자,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맞서다 보니까 네. 절충안이 나왔다고요. 그러니까 수술실 내부에 설치 안 하고 네. 입구에 설치하고 네. 이것도 강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네. 하는데 이 절충안은 누가 낸 건가요? 이 절충안이 뭐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한 법안 내에 네. 이런 내용이 이제 좀 완화해서 담긴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, 자, 하도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수술 대기실에서 마취된 환자에게 뭐 성추행을 했다. 심지어는 그 환자는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도 SNS에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. 그렇죠. 물의를 크게 빚었습니다.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집도의가 허가받은 원래 집도하겠다고 했던 의사가 아니라 무허가 심지어는 이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장면도 나온 적이 있어요. 또는 이런 정도의 심각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 과실이 발생해서 환자가 잘못됐을 때 의료 과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. 환자 쪽이 입증해야 되는데 수술실 장면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의료 소송은 거의 다 환자 측이 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놓자고 한 거였고 지금도 권장을 계속하고 있어요. 달려있는 수술실도 있습니다. 전체 수술실이 있는 병원 중에 14% 정도가 수술실에 CCTV가 있어요. 녹화까지도 해요? 녹화까지 합니다. 자율적으로 단 겁니다. 근데 14%가 있다는 것은 86%는 없다는 거잖아요. 입구에 CCTV가 있는 것은 68%입니다. 그러니까 웬만한 수술실은 입구에는 CCTV가 거의 놓여 있다는 거예요. 이걸 왜 법안으로 만듭니까? 자율적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.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수술실 내에 CCTV를 달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. 자,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다는 것은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, 예방할 네. 수 있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법적으로 CCTV를 따질 수 있는 그렇죠. 증거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지난 2020년에 아까 지난해네요. 5살 아들을 잃고 왜 수술실 CCTV가 절실한지 국민 청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동희 어머니 저희가 다시 만나봤습니다. 들 수 있어? 엄마가 들까? 오빠는 못 들어. 왜? 우리가 들을 우리는 힘드니까. 출혈 없으니까 나가세요 하면서 그 상태에서 퇴원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
내사 상태가 돼버렸어요. 5개월을 투병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.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 부검이나 뭐 의무 기록지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의무 기록지도 의료인들이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CCTV만 있었다면 이게 환자한테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의사들도 환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. 자, 지금 의료사고 나면 입증 책임을 그 환자 환자 쪽에. 측이 다 네.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걸 입증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와 자료는 다 병원에 있고 심지어 불리하네요. 지금 환자 측은 당연히. 완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들어가도 지금 환자 쪽이 승소율은 굉장히 낮고요. 네. 그 의료진이 처벌을 받는 것은 10%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기소율과 패소율이 검사와 의사입니다.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지금 자료에 있어서 지금 이 동의 사건의 경우에도요. 처음에 보여준 의료 기록과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보여준 의료 기록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누락돼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거나 새롭게 작성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. 이런 면에서 제일 확실한 것은 실시간으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찍은 영상 기록이 아니겠느냐. 근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의료진이 환자 측에 의심을 받을 때 정말 매뉴얼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망했다. 이 수술 동의에 써 있잖아요. 마취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수술 경과 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다. 환자 보호자가 서명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의료진도 명명백백한 정말 공정하게 본인의 최선을 다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양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.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. 지금 이제 한참 공청회하고 논의를 하는데 네. 서로 계속 의견만 대립하고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없습니다. 네. 지금 뭔가 그 타협을 보든지 아니면 결정을 네. 해야 되는지 이 사항이 예. 어떤 데 있다고 지금 볼수 이제 있을까요? 경기도 사례가 있는데요. 네. 이재명 지사가 적어도 민간 병원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공병원은 적어도 행정 지자체장의 령으로 다 설치하도록 했거든요. 의무화를 했습니다.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. 확대할수록 점점 반응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라도 달아보는 법제화를 한 이후에 오히려 그 이후에 부작용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. 이번엔 한번 시행해야 할 때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방점입니다. 자, CCTV 설치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